사람들이 네. 염증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염증을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염증을 어떻게 하면은 낮춰야 되는지 그런 거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염증이라는 게, 선생님께서 염증이 뭔지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염증은 아주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염증이 있죠. 각 과별로 다 분과가 되어 있으니까 각막염이든 뇌염이든 이런 거는 그 해당 분과에서 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좀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근골격계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를 보통은 보는데, 전체적인 몸의 염증, 국소적인 염증,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근골격계 염증이 다른 분과에 있는 염증이랑 좀 다른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투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각막염 같은 경우도 물론 각막에 상처가 나고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 뭐 바이러스 침입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근골격계는 물론 뭐 화농성 뭐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은 균 침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어깨를 많이 썼더니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염증이 없고 어깨나 팔꿈치나 손목이나 무릎을 많이 썼다면 그렇게 쉽게 망가졌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라토너들이 울트라 마라톤 포함해서 풀코스 마라톤을 100회 이상 뛴 어르신들 있잖아요. 70대 어르신분들의 연골 두께 측정하는 게 각 나라의 붐이었어요. MRI로 다 측정을 해봐서 과연 연골이 줄어드냐, 많이 쓰면 줄어드는 거냐, 그분들은 정말 많이 썼겠죠. 풀코스 마라톤을 100회 이상 뛰었으면 뭐 하프코스나 뭐 10km 마라톤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뛰었을 거란 말이죠. 매일매일 뛰었을 텐데 많이 뛰면은 다 닳아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연골이. 그런데 안 그렇더란 말이죠. 연골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이 쓴다고 빨리 닳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 특정 조건이 맞아야지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을 항상 치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건강하게 운동하신 분하고 나쁜 거 먹고 운동하신 분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이 조금 좀 안 좋으신 분들 운동한 그 결과하고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결과가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한데 어떤 분은 완전히 다 파괴가 돼 있는, 뭐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사성 장군님이 계셨어요. 사성 참모총장님이었는데 그분이 90이 넘으셨거든요. 나이가요? 네,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70 정도 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92세셨는데 딱 보면 70세 정도 되어 보여요. 깜짝 놀랐죠.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냐. 점잖으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좀 있지 그렇게 몸에 큰 아픈 게 없었는데 최근에 무릎이 좀 아파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허리도 좀 검사해보고 그래서 허리도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무릎도 찍고. 근데 무릎에 그냥 인대염 살짝 생긴 거, 연골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고, 허리도 굉장히 완전 꼿꼿하게, 뭐 그냥 문제가 거의 없는 90세가 넘으셨어요. 아버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몸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건강하시고, 완전 허리도 완전히 꼿꼿하셔서 구부러지는 것도 휘어지는 것도 전혀 없어요. 여쭤보니까 그분은 평생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술도 안 드셨고요. 군인이신데 술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어요. 몸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술을 안 드셨다 하더라고요. 담배도 당연히 안 피셨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정시에 딱 밥 식사하시고, 운동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군살도 없으시고요. 염증이 일어나는 게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먹는 거랑 생활 습관, 그런 염증 상황에서 운동을 해버리면 염증이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한 명이 르브론 제임스라고 농구선수도 있거든요. NBA의 농구선수. 그 친구 보면 먹는 거 식생활 관리가 완벽해요. 정말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지금 현역 중에서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뛰고 있거든요.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 그 선수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지금도 젊은 친구들보다 더 잘. 근데 먹는 거 정말 관리 잘하거든요. 군살도 없고. 비운동 선수는 클레이 탐슨이라고. 이름 말해도 되나? 상관없겠죠? 네, 사실이니까. 클레이 탐슨이라고 하는 비운동 선수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분이라고 안 하고 그 선수라고 할게요. 그 선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술을 정말 매일매일 마시다 보니까 십자인대 끊어지고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몇 번이고 중단을 했었거든요. 둘 다 똑같이 NBA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누구는 아픈 데도 없이 40살까지 지금도 건강하게 잘 뛰고 있는데, 누구는 이 사람보다 젊거든요. 그 르브론보다 더 젊어요, 이 사람은.
근데도 막 5만 대를 다 다치고 끊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염증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는 뭐 먹는 거 생활습관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지방세포 안에서 또 염증물질 나오고, 나쁜 음식 먹으면 염증물질 나오고, 그죠? 잠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또 염증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염증이 잔잔하게 몸에 계속 흐르고 있는 사람이랑 그걸 관리해서 완전히 제어한 사람이랑 부상 정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보통 염증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염증이라는 게 이제 몸을 치료하는 치료 반응인 거잖아요. 근근극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핏 듣기로는 몸을 치료하는 과정이 인위적으로 발생하면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가스불이에요. 그래서 조리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 불이 너무 커졌어. 그래가지고 막 주방을 다 태웠어. 그러면 그것도 고마운 거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염증이라는 게 네. 약간 불처럼 데미지를 가해서 뭐 치료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염자도 화염 염자인데 비슷하게 비유를 하긴 했죠. 네. 사실은 수리 반응으로서의 염증은 손상된 부분을 그 염증 세포들이 와서 수리를 하면서 또 통증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을 안 일으켰다 그러면 안 아프잖아요. 내가 염증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과연 뭐 때문에 힘든가 거예요. 내가 통증 때문에 힘든지 염증 때문에 힘든 건지. 염증이 내가 생겼어. 통증을 완전 제로로 만들어버렸다고 해.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힘든 건 통증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염증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파서. 아파서 온 거니까 나는 통증 때문에 힘든 게 맞는 거예요. 나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염증 반응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여기 쓰지 마세요 하고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여기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염증 반응이랑 통증 유발 물질이 같이 일어나면서 아프게 만드는 건데, 이제 과도한 염증 반응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통증이죠.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들이 너무 염증 해대니까 마치 염증이 무슨 신기루처럼, 그게 아니라 염증은 원래 몸에 있는 거고요. 그게 적절하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식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식욕이 아예 없어. 제로야. 아니,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굶어 죽겠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다가. 근데 식욕이 너무 흘러.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막 이렇게 될 거야. 뭐든지 적절한 게 좋은 거야. 염증도 몸 안에서 원래 있는 반응이에요. 그게 과도한 게 안 좋은 거지. 나는 염증이 1도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염증 반응은 있어야 돼. 적절하게 있어야지. 너무 과도한 게 문제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 식욕도 마찬가지고. 식욕도 너무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 그죠? 네. 뭐든지 이게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마치 염증이 무슨 사탄의 이렇게 그게 있으면 막 몸에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염증 반응이 문제인 거고,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통증이 있는 거고, 환자분들은 염증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른 생활을 하도록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궁금해하면서, 그건 다 의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막 거기 염증 반응 해가지고 막 수많은 막 효소 반응이랑 막 이런 것들을 막 수십 개 적어놔서 얘기하면, 물론 뭐 들으면 우와는 하겠죠.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환자분들한테 중요한 건 환자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잡다하게 얘기해도 환자분들이 우와, 저 사람 똑똑하다 막 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염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염증 반응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0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염증을 적절하게 만들려면 나쁜 음식 안 먹고, 밤에 일찍 푹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환자분들이 막 염증 있으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슈화가 돼서 요즘. 제가 초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데, 초미세먼지가 1980년대 그때 딱 올림픽 이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산업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200이었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날이 거의 없어요. 5, 60 정도만 돼도 심각하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던 옛날에는 서울 공기가 깨끗했던 걸로 대부분 다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기상학자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좀 안 좋았구나. 과거에 서울의 공기가 깨끗했을까요? 나 어릴 때는 하늘은 맑고 초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서 숨쉬기 너무 편했고, 막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높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이슈화가 안 됐었으니까.
너무 이슈화돼서 염증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체중 관리하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잠 푹 자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염증은 적절하게 몸 안에서 다 작동하거든요. 모든 게 다 적절하게 작동하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물론 좋은 염증 반응이 있죠. 이렇게 운동하면 원래 상처가 조금씩 나요. 그게 나으면서 이제 강해지잖아요. 거기서도 염증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요. 미세하게. 근데 그게 적절하게 논에 물 댈 때도 물이 이렇게 조금 솔솔솔 들어와서 논에 물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야지. 막 폭우 내려가지고 막 다 쓸려 내려가고 이러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뭐든지 적절한 게 제일 좋은 거고 환자분들도 염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시는 시간에 운동을 하시고 나쁜 음식 가려 드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